요즘에 저희가 실제 사례 갖고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제 지인이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했었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예전부터 이분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판결문 받아놓은 게 있다. 못 받은 돈이 어느 정도냐면 금액이 5억이 넘어요. 5억이 넘어.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전화 오셔갖고 자기가 5억 정도 못 받은 돈이 있는데 판결문 받아놓은 거 있으니까 강제집행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봐라. 근데 어쨌든 뭐 판결 받았으면은 우리가 판결 받으면은 어떤 힘이 주어진다고 하죠? 집행권한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이 집행권한이라는 힘이 있어야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집행권한이 주어지는 게 뭐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 것도 있지만 차용증 쓰면서 뭘 들자고 해요? 공증서자고 하잖아요. 차용증만 갖고는 그게 집행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차용증은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관계, 어떤 권리관계,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처분문서로서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게 결국에 이거를 재판을 통해서 확인받아야지 집행권한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당사자들 사이에 미리 공증 받아놓자. 그래서 공증 받아놓으면은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바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돈을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방법이 아예 없어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채권 소멸시효 지났겠죠. 맞아요. 채권은 이게 지금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인데 근데 이분이 판결 확정문을 받았는데도 이게 시효랑 관련이 있어요? 네, 계속 연장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걸로. 연장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지금 여기서 근데 저도 그렇고 상담하면서 제가 하나 놓쳤던 게 있어요.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단어들의 반만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형님도 그러셨던 거야.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야 판결문 있으면은 야 이거 갖고 강제집행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근데 그 형님이 갖고 오셨던 그 판결문은 무슨 판결문이었냐면 무슨 판결문이었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지. 무슨 판결문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형이 말했던 판결은 형사 판결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님이 실제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민사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을 뭐 한 거예요? 형사로? 형사로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서 형님 입장에서는 그 판결문 받아놨어요. 왜냐면 그 판결문 보면 피해 금액이 얼마고 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형님은 그거 갖고 강제집행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어쨌든 그 당시에 본인한테 매우 큰 돈이었던 그 돈을 잃게 되면서 본인도 정신없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상대방 구속돼서 뭐 연락도 어차피 안 되고 그리고 당장 뭐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묵혀뒀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와서 뭔가를 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거를. 근데 결국엔 할 수가 없었죠.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게 만약에 민사사건의 판결문이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민사소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재판부에서 너 얘한테 돈 줄 거 있네? 뭐 5억 줄 거 있어? 넌 그리고 쟤한테 5억 받을 거 있어? 라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재판부에서. 그 판결문의 효력이 몇 년 갈까요? 10년 갑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해서 시효를 연장시켜야 돼요. 10년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주변에서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더 나아가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사 판결문도 아니고 형사 판결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시효가 이미 한참 지났어. 이 사건에서 형님이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민사소 제기할 때 불법행위한 손배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불법행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몇 년일까요? 3년? 3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3년이요. 일반 채권은 시효가 10년. 10년입니다, 여러분. 상사 채권은 시효가 15년. 5년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건이 다 2009년, 2008년도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미 시효가 다 지났어. 그러니까 새로 소를 제기해서 뭐 다툴 수가 없는 거야. 민사 판결을 받아놨다 하더라도 이미 판결문 시효가 지나서 다툴 수 없고 새로 민사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그 채권 자체의 시효가 지나서 다툴 수가 없고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여러분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결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바로 상담 받으시고 그거 나중에 해결해야지 나중에 해결해야지 미루시면 절대 안 돼요. 법적인 문제일수록. 아시죠, 여러분? 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어요? 돈 좀 빌려줘요, 그래서. 아니요.